구센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2,730달러, 이더리움 3,238달러.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단기 반등을 잘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대다수의 자산들의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2입니다. 반등에 비해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28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이야기 드린 시나리오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46,600달러쯤에서 위로 3,000불 정도 횡보 구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었죠. 최대 반등 시 45,500달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으로 상승 추세로의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은 볼 수 있겠지만 매일 이야기 드립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시장의 움직임에서 모든 버블의 끝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미술 작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가상자산 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NFT, 물론 NFT는 아트를 시작으로 컬렉터블, 게임 내 아이템 등등으로 많은 활용이 되며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시장에도 NFT의 거래량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픈시의 거래량을 룩스레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넘었다는 뉴스입니다. NFT 그리고 메타버스 최종적인 움직임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국내에선 P2E 게임이 바다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21년 가장 핫했던 키워드 NFT, 메타버스 그리고 P2E 게임. 국내의 유명한 게임 회사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은 각각 P2E 게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업비트에도 상장한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고요. 컴투스는 C2X가 있죠. 더불어 넷마블마저도 이 P2E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대형 게임 회사들이 움직이면서 국내 법안도 슬슬 바뀔 준비가 되어야겠죠. 대선이 코앞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가상 자산에 대한 입장도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가상자산의 진행 방향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P2E 게임을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대다수 P2E 게임은 작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샌드박스도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죠. 현재 국내 법안은 게임 내 재화가 현물 재화로 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가상 카지노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샌드박스 편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같이 샌드박스 내에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내에서 재화로 쓰이는 샌드는 현금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애매한 경계선 상에 놓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대통령님 꼭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법안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송가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이유죠. NFT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 많은 유명인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죠. NFT는 일상생활에 여러 곳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K-팝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송가인뿐 아니라 BTS도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룹이고요. BTS도 NF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행보들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NFT 무섭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이야기를 많이 했죠. IMF에서 비트코인을 더 이상 변방의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각 나라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엘살바도르였고요. 더욱 많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통화로 선택한다면 IMF 입장에서도 난감해질 수 있겠죠.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은 매우 빠릅니다. 17년 6,200억 달러 정도였던 시장의 규모가 최대 3조 달러까지 치솟은 후 현재는 2억 달러 선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성장세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탈중앙화된 시스템들이 기존 중앙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위협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완벽히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융합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 궁금합니다. 1월 12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약반등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매일 이야기 드리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여전히 기존 내용과 동일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약 반등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추세 변화를 시켜줄 만한 양봉의 크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9월 21일의 저점인 39,600달러를 지키며 현재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단 저항은 43,800 매물대 저항, 그리고 이탈한 상승 추세 리테스트 선과 하락 추세의 교차점인 36,600달러 정도로 보여집니다. 생김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헤드앤숄 떡상 패턴도 나옵니다. 어깨를 마저 완성시키지 못하며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밤 파월이 공개할 또 다른 뉴스와 함께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 봅시다. 최근 시장이 금리 인상에 더불어 양적 긴축까지 빠르게 감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어 증시를 비롯해 비트코인과 가상 자산들의 가격들이 최근 많이 하락하였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파월 형님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치와 목표보다 높아지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고용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이 필요하기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번째, 계획에 이상이 없다면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올해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논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여섯 번째, 규제가 잘 이루어진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공조는 괜찮다. 일곱 번째, 디지털 화폐 보고서가 수주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여덟 번째, 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FOMC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 이후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의사록과는 살짝 결이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시장의 예상보다 양적 긴축 시점에 대해서 늦춰 이야기하여 시장 분위기를 조금은 살려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따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질병에 따라 22년 시장의 변화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당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늘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하게 람보르기니를 타며 드라이브하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